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목요일 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월, 수, 금 3회 11시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은 아니고요. 녹화 방송이고요. 저번에는 이제 10명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서너 명 그리고 10분 내외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화, 게임, 인터넷에 빠져 있고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소설가가 되고 싶은 30세 남자입니다. 대학교 1학년 자퇴를 하고 소설가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0살이니까 상당히 됐겠죠.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화, 게임, 인터넷 등에 빠져 있습니다. 소설가 목표는 장기 보상이고 영화, 게임, 인터넷 등은 단기 보상이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을 보상 심리의 결여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제 우리 사례자가 제시를 하는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거짓말을 갖다가 수없이 했대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A를 하면은 B를 주겠다.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공부하면은 뭔가를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주겠다가 보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수없이 깼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당했을 때마다 상처, 화, 분노가 그게 이제 지속돼 가지고 지금까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학창 시절에 공부해야 할 이유와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주로 공상, 상상에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단기 보상, 장기 보상, 이제 이런 이제 믿음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공부였고요. 지금은 이제 뭐 소설가라는 이제 또 꿈이 되겠죠. 근데 소설가는 건 이제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공부나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보상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우리 뭐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를 하면은 공부 힘들지, 너 지금 공부하고 이따 놀아라. 이게 주로 엄마가 하는 얘기죠.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는 재미없고 힘든 게 되고 노는 것은 신나고 좋은 게 되죠. 이게 계속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는 점점 싫은 게 됩니다. 일도 똑같아요. 일 자체가 스트레스고 일에 의해서 대우받고 보상받고 이것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은 점점 싫은 게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보상이 좋은 게 되죠.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성적이 좋으면은 뭘 사줍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거죠.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공부가 싫은 게 된다는 거죠. 소설 쓰기로 지금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소설 쓰기는요, 이 상태에서는 일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뒤집어 보면은 부모한테 의존하겠다는 거죠. 네. 이걸 일단 이런 걸 갖다 10년 동안 지속해 왔다는 거거든요. 소설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요, 정말 몇 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뭐 한 30대, 40대가 훨씬 지나야만 좀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 자체가 전문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의 선택은요, 뭐 이게 다 생각입니다. 뭐 과거의 기억도 생각이고, 뭐 제가 정말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뭐 과거를 지금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게 뭐 장기 보상이냐 단기 보상이냐 이것도 내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어떤 일이라도 당연히 돈 버는 일입니다. 네, 또 일이 있고 봉사가 있잖아요. 네, 일은 돈을 버는 일이고 단돈 1,000원이라도 봉사는 내가 돈 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죠. 당장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듯이 과거와 생각 등에 이율되고 하던 대로 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를 선택했으면요,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 한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뭐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시작을 해보세요. 단돈 1,000원이라도 벌어보세요. 근데 그걸로 평생 직업을 삼으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시작만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일이 열립니다. 네, 또 그 다음 일이 되면 또 그 다음 일이 열리고요. 그러면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 내가 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일을 지금 시작하면서부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목 이물감, 식도 및 복부 불편함이 췌장의 문제가 아닐까 걱정하는 30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식후에 밥을 먹고 나면은 목에 이물감이 있고 그 음식이 식도를 넘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게 식도를 막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고요. 명치, 배꼽 주변, 그리고 아랫배에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2개월 이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더 심했고요. 아마 2개월 전부터 직장인이 된 모양이에요. 그때부터는 조금 호전됐다고 합니다. 피로하면 악화되고 쉬면 완화되고 성행위 후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도 악화가 된다고 하네요. 시작은 1년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이게 시작됐다고 해요. 1년 전에 어떤 스트레스였는지는 여기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약을 먹긴 했는데 먹을 때만 증상이 완화되고요. 이게 이제 식도염 과민성 대장이 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췌장의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피로하면은 사타구니에 가렵고 진물이 나는 습진이 생긴다고 하네요. 췌장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전체 문제는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병입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슨 암, 궤양, 염증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위장 기능은 뭐예요? 아래로 내려보내고 반죽하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위장은요, 목부터 음식물이 넘어가서 나올 때까지 모든 장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항문 위에 있는 직장부터 항문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위장병이죠. 네. 위장병과 그리고 또 피로하다 그랬잖아요. 피로의 원인은 가장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걱정을 하는 것도 근데 지나침이라는 게 몸만 지나치는 게 아니고 요새는 대개가 다 마음이 지나치죠. 걱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지나치는 거죠. 또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힘들어한다. 그걸 스트레스로 느낀다. 그러면은 마음이 지나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지나치게 되겠죠. 같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걸 이제 예민한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또는 예민한 몸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래도 지나치는 거고요. 생각이 많아도 지나치는 거죠. 이게 원인이니까 해결 방법은 뭐겠어요? 네, 내 몸맘 회복 훈련 후 만성 위장병 완치 훈련이 있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완치 훈련이죠. 그리고 둔감 훈련,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스트레스가 됐던 수험 준비가 됐던 아니면 현재 하는 일이 됐든 쉽게 하기 훈련. 네, 쉽게 하기 훈련은 굉장히 자세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다 뭉뚱그려서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쉽게 할까? 이 질문에 스스로 진정으로 묻고 진정으로 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훈련하시고요. 사타구니 습진은 곰팡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진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역시 또 목 이물감이네요. 목 이물감과 불면으로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끼는 26세 남자입니다. 5월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다 그래요. 퇴사를 하니까 다시 진로에 대한 불안증이 생겼죠. 그래서 어지럼증, 불면 등이 있었는데요. 수능을 다시 봐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 호르몬 수치가 약간 높다 그래요. 네,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 수치가 또 약간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통보를 받고 또 불안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목이 조여오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금 이제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공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1년 전에 직장에서 세계 해외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게 표현으로는 세계의 최빈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빈국은 대개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아마 아프리카 가서 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2월에 이런 증세가 다시 생겼어요. 지난 2월에 목 이물감이 생기고 불면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픔 등이 있었는데 최빈국이다 보니까 병원이 열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지면서 진료 못 받으니 걱정이 커지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와서 또 심장이 뛰고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 신청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한 달 뒤에 한국에 복귀를 했습니다. 당장 문제는 갑상선 항진 호르몬 수치가 약간 상승해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요, 뭔가 이상이 나와요. 그걸 이제 소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증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놀람, 두려움, 걱정, 공포가 증상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이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네, 내 반응의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가 병이겠어요? 네, 불안하고 불면이 있고 기능성 위장장애가 병입니다. 다 기능의 병이죠. 그리고 다시 그 원인은 뭐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듦과 지나침, 네, 그리고 예민함, 생각 과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이게 다시 또 악순환을 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내 몸맘 회복 훈련과 둔감 훈련을 한 다음에 불안, 불면증 완치 훈련, 위장병 완치 훈련을 하고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쉽게 하기 훈련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 쉽게 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또는 4명의 사례만 하겠습니다. 제가 늘 10명을 하다 보니까 좀 쫓겼다는 제 자신의 그런 좀 조급함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었나요? 네, 조금 더 사례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진단과 훈련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상담은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